안녕하세요. 네. 요즘 소상공인분들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 서점 경우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좀 힘드네요. 지난달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이번 네. 달에는 좀 손님들이 구경은 많이 오는데 네. 구매는 엄청 떨어진 그런 걸 보이고 있더라고요. 5월은 사실 가정의 달이라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출이 좀 많은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다른 데 쓸 돈들이 많다 보니까 책을 사는 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책뿐만이 아니라 외식도 그렇고 해서 네, 각 분야가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잘 좀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반점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음반점 창업이요. 예. 음반점 요즘 보기 힘들어진 업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사실 요즘 하이브하고 오도어 사태 때문에 네. 음반에 관한 관심이 좀 높아져서요. 네. 음반점 창업에 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침 저도 2002년부터 계속해서 음반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음반점 창업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음반점을 창업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입지 선정, 컨셉 차별화 전략, 제품 선정, 마케팅, 고객 서비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자신이 음반점을 낼 곳에 음반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요 고객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팝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K-팝 관련 음반과 굿즈는 필수적으로 취급해야 할 아이템입니다. 또한 클래식, 재즈, 인디 등 다양한 장르를 고루 갖추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사업계획서는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목표 시장, 마케팅 전략, 재무계획 등을 상세히 담아야 합니다. 특히 초기 자본과 예상 수익, 운영 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은 어느 쯤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요? 오프라인에서 입지 선정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나 대학가 또는 음악과 관련된 문화공간 근처가 좋습니다. 음반전의 규모와 인테리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음악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편안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반점의 컨셉과 또 차별화 전략도 세우면 좋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들어볼까요? 단순히 음반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가수는 초청이 힘들겠죠. 그래서 인디밴드나 커버 전문 가수 혹은 연습생 등이 정기적인 라이브 공연이나 사인회, 음악 감상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병행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고객을 모두 잡는 것도 유효합니다. 음반점에서요? 예. 음반점에서 라이브 공연 같은 게 가능할까요? 사실 음반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음반점하고 카페하고 공연을 같이 하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LP서부터 CD까지 다 판매를 하는데 거기 와서 이제 공연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카페에서 하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음반점에서 이런 걸 같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품 선정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최신 음반뿐 아니라 희귀한 레코드판이나 한정판 앨범 등을 구비하여 음악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음반뿐 아니라 관련 굿즈, 액세서리, 음향기기도 함께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럼 음반점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게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을 통해 입소문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이벤트 개최,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자, 이게 음반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직원 교육을 통해 음악에 대한 지식과 고객 응대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지요. 앞서 미리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사실 요즘은 CD를 듣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MP3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대부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음반을 구입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구입을 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음반이 서점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음반 구매는 옛날에 대중 가수가 있을 때는 음반을 샀어요. 지금은 팬덤 활동의 일환으로 팬들이 사주는 겁니다. 네. 특히 K-팝 팬들 사이에 음반 구매가 중요한 팬덤 활동의 하나입니다. 음반 판매량은 아티스트의 인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음악 차트 순위나 시상식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해주는 겁니다. 또한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음반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팬 사인회에 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CD가 아닌 형태의 음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반을 듣기 위해 구매했던 예전과는 접근법 자체가 아예 달라진 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음반을 통해서 팬 사인회에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그 예전에는 그 카드가 있어요. 포토카드라고. 이게 음반에 몇십 개가 있거든요. 네. 그걸 다 모으면 팬사인회 가서 사인도 받고 허그도 하고 그랬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음반을 산 사람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랜덤하더라도 많이 살수록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반을 전반적으로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음반 이외에 포토카드를 팬사인회 자체에서 판매를 하고 거기다 가수가 직접 사인을 해주는 행사도 있다 보니까 관련 굿즈 산업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수들이 판을 내는 것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어제 내고 오늘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뭐 판 낼 때마다 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든 판은 뭐 여러 장도 사기도 하나 보죠. 아유, 말이라고 하세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요. 그것도 CD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다른 기타 형태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형태의 음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음반들이 나옵니까? 그 USB, 음. NFC, QR코드 형태로 나와서 포토카드와 같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USB 같은 경우 컴퓨터나 오디오 기구 혹은 스마트폰에 꽂아서 들을 수 있는 경우고요. NFC 같은 경우 열쇠고리처럼 만들어서 스마트폰 뒷면에 가져대면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QR 방식인데 이게 위버스라고 관련 회사의 홈페이지나 노래나 각종 화보 등을 다운받아서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반 회사들도 다양한 매체를 시도하고 있죠. 참 얼마 전에 한 그룹은 CD 플레이어를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음반을 크게 만들어 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랜덤 카드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랜덤 카드라는 게 말 그대로 카드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랜덤 카드는 음반 구매 시 제공되는 특별한 포토 카드로 각 앨범마다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카드를 모으기 여러 장의 음반을 구매합니다. 예를 들어 NCT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총 26명이에요. 또 세븐틴은 13명이고요. 멤버별로 카드가 다 있으며 거기다가 버전도 한 4가지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몇 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0몇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모으려면 엄청난 양의 음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게다가 랜덤이라 포토카드는 구하기가 너무너무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플라스틱과 종이 사용을 증가하여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음악의 가치를 저하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수 한 분이 활동했지만 요즘은 뭐 워낙 많은 그룹 단체가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사들이 랜덤 카드 전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돈이죠. 제일 확실한 건 랜덤 카드가 음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팬들이 원하는 카드를 얻기 위해 여러 장의 음반을 구매하고 이는 곧 음반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높은 판매량은 차트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티스트와 인지도와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랜덤 카드 수집은 팬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합니다. 팬들은 카드 교환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소통하며 이를 통해 팬덤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티스트와 팬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팬덤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송 전에는 목소리가 괜찮으셨는데 감기는 오셨어요? 예, 좀 목이 오래 읽으니까 힘드네요, 이것도. 예. 그러시구나.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자, 그럼 창업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음반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음반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음반점을 내려면 어느 정도의 좀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뽑아봤더니 임대 비용이 월 200에서 500 사이에 보증금이 2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인테리어는 평당 100만 원을 생각해도 최소 3천 정도, 음향 설비는 최소 500에서 기타 설비 200만 원 정도에서 재고 비용은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운영 비용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기타 보수 비용이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최하 4천에서 최대 한 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짠 거로 냈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예비 비용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월 수익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 2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한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 5천만 원이다 500만 원 정도로 매출의 10% 정도를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반의 경우 다른 소매 판매점과 다르게 큰 리스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반품률하고 팬덤의 변화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럼 반품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럼 그것도 다 손실로 네. 안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한 달 지불 금액의 5%. 그러니까 내가 저번 달에 100만 원을 주문했다. 그러면 5만 원만 반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문하기가 힘듭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따라해서 음반점 했다가 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주문을 할 때 거의 제 표현이 작두를 탄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주문 안 하면은 다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대부분의 물류가 서점은 거의 100%가 반품이 돼요. 안 되는 게 한 5% 이렇게밖에 안 되고 문구 같은 경우에도 반품은 안 받는데 원래는 교환을 해줘요. 물건을 바꿔주는데 음반점은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거의 100% 물건 들여오는데 물건값 다 주고 5%만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처음부터 많이 받을 것이 아니라 팔 만큼만 조금씩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규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많이 주문하면 이제 많이 주문한 만큼 그러니까 그 구색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음반도 조금만 갖다 놓으면 안 팔려요. 그것도 다 시리즈를 맞춰 놔야지 판매가 되죠. 그럼 이 팬덤의 변화는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뉴진스 얘기 잠깐 나왔는데 지금 오도하고 하이브하고 그 싸움이 벌어지면은 그런 걸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팬덤에서는. 또 그러면 이제 뉴진스 판매량이 떨어진다든가 하이브 판매량이 떨어진다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중이 그냥 가수가 좋으면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들로 사기 때문에 이 정확한 판매율을 예측하고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룹 내 어떤 사고를 치는 멤버가 생기면 매출이 급락을 합니다. 또 기껏 주문한 음반을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그럼 음반 구입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초등학생이 많아요.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구입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이 사가요. 초등학생 입장에서 구매하기는 싼 가격은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오고 자기 용돈만 써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꿈의 그런 직업 같은 건가 봐요. 동경의 대상이라서 보통 10살 전후 해가지고 아이돌 연습생 데뷔를 하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세계적으로 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음반점만 운영하는 것은 또 고수익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같이 하면 좋을 만한 사업이 좀 있을까요? 자, 음반점으로 이렇게는 사업만 가지고 힘들고요. 네. 음악을 중심으로 한 카페, 굿즈 판매, 음악 클래스, 이벤트 기획, 온라인 쇼핑몰, 중고 음악 판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K북스라고 한류 전문 매장에서 카페에서 각종 굿즈까지 같이 판매하는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하면서 예. 쇼핑숍 개념으로. 예. 아니, 쇼벤숍은 아니고요. 매장 전체가 3-4개로 나눠져 있고 거기 보면은 카페에서부터
그 뭐라 그러죠? 컵 있잖아요. 음. 그 컵도 팔고, 그 브로마이드 코팅된 것도 팔고 다 팝니다. 종류별로. 오늘은 음반점 창업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셨는데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음반점 창업은 현재 음악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특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랜덤 카드와 같은 마케팅 전략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만 그로 인한 반품률과 팬덤 변화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음반점과 함께 다양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중심으로 한 카페나 굿즈, 음악 클래스, 이벤트 기획, 온라인 쇼핑몰, 중고 음악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고객 유입을 늘리고 수익을 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은 음반 판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음반을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일종의 모객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에 활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음반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듣는 창업 정보 오늘은 음반점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새로 또 떠오를 아이템이기도 하겠네요. 네.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